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한국계 미국인인 사무엘의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은 미국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그가 모든 과정을 끝마치는 날이며 미뤄왔던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행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때 10학년 때니까 1996년도에 돌아가셨죠. 13년 됐고 어머님은 4살 때 북한에서 피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머무르셨다는데 어디서 자랐는지 저는 정확히 서울 어디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한국을 떠나기 전 살았던 70년대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머릿속엔 이 물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로 했죠. 시간이 멈춘 서울을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서울. 사무엘, 과연 어머니의 서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끌벅적한 서울의 중심, 종로의 한곁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골목의 풍경들. 감자, 고구마, 양파, 올, 호박, 시금치, 상추요. 안 되지. 이거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골목골목에 풍기는 고소한 향기 따라서 온 이곳. 구수한 냄새가 밖에까지 새네요. 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예. 5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었다는 참기름집에는 지금도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 5병 나와요. 이거 한번 5병 나와요. 우리 고객들은 다 그냥 오래된 고객들이라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이제 이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에서 기름을 짜면은 안방까지 냄새가 들어와서 고소해서 좋다고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시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안방에서 다 아신다고. 사무엘은 처음으로 들기름도 사보고 카메라에 친절한 주인의 모습도 담습니다. 마음 가득 채운 고소한 향기와 함께 말이죠. 수저통을 들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동네 미용실. 미용실엔 칼국수판이 벌어졌죠. 날이 맑으면 날이 맑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동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한 젓가락 먹어도 뭐야? 조금만 퍼주세요, 조금. 한 번 정도 정없이 네. 줘야 되거든요. 국물. 이렇게 자주 드세요? 우린 너무 자주 먹어요. 지나가다 엉겹결에 먹게 된 칼국수. 반찬은 달랑 김치 하나에 자리도 불편하지만 맛탄한 일품입니다. 됐어요. 누가? 어머니가? 한번 퍼주면 좋았대요. 배운 말을 금세 써보네요. 집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누구 계세요? 집이요? 네. 아들.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칼국수 먹다 말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미용실 바로 옆에는 또 하나 그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목욕탕이 건물이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한 40년 됐거든. 40년이나 됐어요. 1969년도 예. 지금 2009년가 한 40년 넘었죠.
그 정도 했어요. 오래된 목욕탕. 대부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변한 게 있다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목욕탕을 가득 채우던 손님들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최신식 사우나며 찜질방이 생기면서죠.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다른 목욕탕 이런 그거보다도 여기는 그 오랜 그런 거 하나의 그 이렇게 한 40년 되다 보니까 그냥 같은 그저 식구 같고 예. 그러니까 올 수밖에 다른 데보다도 그냥 삶과 함께 목욕탕도 늙어갑니다. 얼마예요? 네, 4,000원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목욕탕을 운영해온 주인. 발 뻗기도 힘든 이 비좁은 공간에 매일 15시간 이상 앉아 목욕탕을 지켰습니다. 그럼 요 작은 방에서 거의 몇십 년을 계신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청춘을 다 보내신 건가요? 여기서 청춘 다 보냈죠. 38에 혼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들 남보다 못하지 않게 길러야 된다. 그만 먹고 혼자 그냥 말하면 눈물 나오지. 안 하면 먹겠어. 외로웠던 시간,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이웃들이라네요. 동네 분들이요, 문 닫지 말아요. 그래, 딴 동네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그냥 계속 하라고 해서 그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개동 작은 골목에는 옛 서울의 풍경과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리 잡은 옛스러운 한옥들. 시간이 기류해서 600년을 머무른 듯하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았던 옛 서울을 찾기 위한 여행. 사무엘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마포 말리지 한켠엔 80년이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발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조금만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영화 세트장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 물건 대부분이 30-4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낡은 이발소의 주인은 45년 경력의 이발사 이남열 씨.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이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그 이발 배우셔서 시작하셨어요? 알바로 시작했어요, 알바. 알바로요? 네. 아버지한테서 배웠는데 용돈을 갖다 충분히 주니까 예. 그 맛에 예. 아 용돈 좋았지 그거 알바. 예. 그 맛에 빠져가지고 이발사 됐어. 스스로 머리를 잘라왔던 사무엘. 이발사가 자르는 건 7년 만의 일이라네요. 혼자서 깎고 그래.
바리깡으로 앞에다가 손거울 대고 앞에 큰 거울 대고 뒷면은 이제 거울 보면서 뒤돌아가지고. 아 그래도 뒤를 갖다 어떻게 이걸 깎아요? 감으로. 감으로? 예. 큰일 났네. 이발사 다 굶어 죽겠네. 면도칼을 가는 가죽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그대로입니다. 이 가죽에다가 이렇게 해야만이 수염이 나가요. 말가죽에다 해야만이 아주 잘 나가요. 예, 말가죽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이 아무래도 다르긴 합니다. 플라스틱 물통에 더운 물과 찬물을 섞어 머리를 감겨주는 것 역시 옛날 그대로입니다. 비가 세게 일수인 낡은 이발소. 왜 새로 짓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하네요. 좀 세우면 좀 어때요? 좀 비 오는 날보다도 비 안 오는 날이 많으니까 신경 쓸 것은 못 되고 그냥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찾아야죠. 말리동 꼭의 오래된 이발소에는 추억을 깎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남대문의 지하상가. 이곳엔 LP 중고 매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종종 들려줬던 레코드판. 디지털 음원이 넘치는 지금에 누가 LP를 듣나 했는데 LP 중고 매장을 찾는 사람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Amazed how many old records. I'd be surprised if it exists, if it doesn't exist in this store. 80년대 CD가 등장하면서 사양길로 들어선 LP. 하지만 잡음 섞인 그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죠.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그 뭐랄까 그 매직 같이 막 틱틱 소리도 나고 CD보다는 좀 더 좀 인간적인 소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쁜 여자가 화장을 많이 해서 이쁜 여자가 있는데 LP는 거진 화장을 안 한 그런 여자, 이쁜 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LP 오래된 물건이라 얕보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이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남대문 LP 중고 매장에는 추억을 들려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시골의 오일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 경동시장. 점포수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죠. 세개자 골라봐야 세개 차례 여자. 야, 기름 마시는 거 이거 세 개씩 자 골라봐야 세 개 차례 자. 이곳엔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어린 시절의 기억. 엄마랑 손잡고 시장 구경하던 일이죠. 하지만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무엘은 한국의 재래시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게 뭐 사시게요? 이게 어디? 예예. 어디에? 뽕나무 열매. 뽕? 그럼요. 예. 총장님이 뽕나무 열매도 모르시네. 뽕하면 마약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에요? 깨고. 처음으로 본 뽕나무 열매의 맛. 아주 다네요. 예. 입에서 불하면 되죠. 한국 전쟁 이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동시장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즐비한 지금에도
옛 풍경 그대로입니다. 여기 와서 물건 안 사가면 집이가 참도 안 와요. 최고 싸게 파는 거야. 백화점 가면 바가지 혼박 쓰고 다니지만 여기는 절대 그런 게 없어. 세련만 먹어도 3천 값이 돈 줘. 돈지야. 장돌백이요, 장돌백. 이렇게 해서 봉사도 오고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애들 저 삼촌은 누니 충청도 서산에서 몸뚱이만 갖고 애들 니나서 대학도 다 가르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가요. 나 미안해요. 상인들이 모여 뭔가를 하네요. 이게 비법인데 이게 짤짤이. 소리만 들어도 이거 딱 아는 비법인데 이거. 우리 매개 소리만 들어도 감을 잡기 때문에 열렸을 게. 한가한 시간엔 이렇게 모여 놀이로 시간을 보냅니다. 학창 시절 쉬는 시간에 했던 그 놀이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뭐니 해도 장사가 먼저인 법. 손님이 오면 놀이는 중단되기 마련이죠. 아니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짤짤이. 이게 정신적인 이게 수량이 됩니다 이게. 가족 얘기다 보면은 참 이게 뭐랄까 이거 좀 지루하고 그런데 이거 한번 해주면은 그래도 옛날에 그 추억이 생각나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이거? 손 운동 되지, 눈 운동 되지, 그리고 정신 주류 되지. 약초며 고기며 채소 없는 게 없는 경동시장. 매실철을 맞아 과일 가게는 매실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담그세요? 네. 아니 근데 올해는 늦게 시작해갖고. 이 형님은 왕진이, 나는 관악구. 그 관악구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 거? 성현동.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뭐 경동시장 특별히 오는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물건이 좀 싸니까. 싱싱하고. 마트보다. 네. 좀 더 싸고 싱싱하고. 그냥 재미도 있고. 시장에서 20년째 후추를 파는 할머니. 분쇄기를 쓰면 편하련만 이게 더 맛있다며 직접 빻는 걸 고집합니다. 여기서 살다 강원도로 이사간 사람이 술만 세면 한 할머니가 한 5만 원어치 6만 원씩 팔아가요. 이웃도 주고 딸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한다. 딴 데 거 못 잡습니다. 믿고 찾는 손님이 있으니 하나라도 상했을까 일일이 후추를 고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당뇨에 허리 디스크까지 있는 아주머니.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오늘도 국수를 팔러 나왔습니다. 수제비 가격은 단돈 2,000원. 하지만 좌파를 깔고 장사하는 할머니들에겐 1,000원에 팝니다. 고되고 재료비도 안 남는 일.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나오는 건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뭔가 얼마 안 남은 인생에 할 수 있다는 게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산다는데 의미가 있잖아.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뭐 어디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옛 시장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동시장. 그곳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원상자락에 가파른 경사를 거슬러 오늘도 7번 마을버스가 올라갑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산다 해서 개미마을이라 불리는 이곳. 서울 서대문구 홍제 삼덕입니다. 한국어 수업하다가 우리 정여운 교수님이 한국의 서울에 달동네가 아직도 몇 군데 남아 있다길래 그 달동네라는 단어도 배우고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고 싶었죠. 40년 전 가난한 이들이 산 위로 올라와 둥지를 틀었던 이 마을엔 지금도 150여 세대가 삽니다.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오르면
가까운 하늘과 탁 트인 경치가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약주식이에요? 고추의 약점. 킬빌만한 거 하나는 갖다 저기 박스에다 숨어놓고. 진딧물 같은 거. 킬빌한 거 물에 섞어 것이. 고추밭에 약을 치기 위해 소독기를 메고 나온 어르신. 서울에선 이제 보기 힘든 풍경이지만 이곳에선 여전한 일상입니다. 이 고추는 파시려고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파시려고요? 팔기는 먹어야지. 팔기 어딨어. 집집마다 텃밭이 있으니 채소는 직접 키워 먹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년 전 심은 복분자는 올해 첫 열매를 맺었죠. 서울 안에 이거 복분자 있는 것이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저쪽으로 따잡죠. 멋있죠? 이렇게 딴 복분자는 설탕에 절여 약처럼 드실 거라네요. 동네가 아무래도 좀 외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좀 시골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서 또 살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 12시 넘어서면 좀 불편하지 그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기는. 마을 골목에선 뛰어노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녀석은 코피가 났나 본데요. 뭐 하다가 쌍코피가 났어? 아니 얘 머리통. 놀다 다쳐도 마냥 신이 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스피커로 마을 대소사를 속속들이 알리니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압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가진 것 없이 살아도 그 어느 곳 부럽지 않습니다. 압력밥솥 혹시? 뜨거워. 압력밥솥. 어쩐 일로 찰밥 다 하셨대요? 나요? 같이 먹어야지 동네 사람하고서 얼마나 재밌어. 안 그래요? 단촐하게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지만 맛있거든 많이 먹어. 그건데 밥이 잘못해서 미안해. 서로가 함께하기에 마음은 풍족합니다. 나는 그전에 밥을 막 못 먹고. 어떻게 그 찰밥을 하신 거예요? 우리요? 예.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얘 가끔 접대도 아파서 먹고 싶다고 해서 또 해다 줬는데 뭐. 그랬더니 금방 해갖고 있어. 먹고 싶다고만 하면. 하지만 곧 개발이 된다 하니 이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고요 이 창을 열고 하늘이 가까운 동네 개미마을에는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긴 대문이 없어. 인심이 좋다는 얘기지. 도둑놈이 없다 그 소리야. 열어놓고 아니까 서로 정오를 사는 거야 여기는. 온갖 보태주고 가야지 도둑놈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음. 돈은 있다도 없고 없다도 있는 게 돈인데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았던 서울을 찾아 시작된 여행. 급격히 변하는 서울 속에서 사무엘은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과 그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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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